예, 정당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시작된 곳, 정말 본선을 방불케 하는 열기가 타오르는 곳이죠.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대리인들을 모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예, 더 가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조금 멈춰야 되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좀 근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라도 네 분을 다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드렸어요.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논란이라는데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정성호 총괄선대본부장, 이분은 이재명 캠프의 대리인이십니다. 만나보죠. 정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좀 편하게 갑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꼭 기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고르신다면?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약 얘기하는 게 후보도 아니고 대리인 공약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 좀 들고요. 어쨌든 이게 뭐 후보가 직접 뭐 설명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뭐 일단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요? 네, 기본소득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한 뭐 100만 원의 그 계층을 좀 나눠 갖고 주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현재 가장 큰 앞으로 올 과제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인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시 발생하게 될 대량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또 새로운 일자리 이런 문제 관련해 갖고서 취약계층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굉장히 그 시대적인 고민을 갖다가 담은 그런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제. 첫 번째 공약. 이재명 후보를 향한 문제적 키워드로 가보죠. 첫 번째가 불안함. 불안하다. 이게 꼽혔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고 시원한 정책 노선은 상당히 돋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감으로서의 그 안정감은 좀 의문시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기 때문에 선명하고 일관성 있고 한 그런 노선과 철학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후보가 자기 신념이나 철학 또는 가치관이 없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말이 바꾸고 이런 사람보다는 이재명과 훨씬 안정된 거죠. 오히려 안정된. 후보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옆에 주변의 사람들 나 뭐 누가 뭐 몇백 명 있다, 어떤 사람이 1000명 있다 이렇게 세력과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불안한 게 후보 자신보다도 후보에는 많은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본인보다는 그 측근의 그 비선 실세들, 그 호가호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더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일관되고 한 가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정감. 하나를 쭉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안정감 있다. 네네. 근데 한쪽 진영의 국민들은 굉장히 열광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불편해한다면 결국은 반쪽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어떤가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주장하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부패를 척결하겠다. 특권을 갖다 폐지하겠다.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는 재벌체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체제에 빠져있는 분들, 그런 체제에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우리 사회에 골마있는 부분들, 그 붕괴된 시스템을 갖다 회복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취자들이 뽑은 문제적 키워드는 음주운전 전과예요. 이른바 사생활 논란. 특히 폭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저희한테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폭력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의 전과치고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최근에 일어난 전과는 뭐 과거에 있었던 거든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젊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일어난 거죠? 한 20년 이상 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젊었을 때 본인의 그 과오에 대해서는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뭐 동종의 전과가 반복된 건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폭력이라든가 사생활 폭력 관련해서는 뭐 그 개인 비리라든가 또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면서 생긴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뭐
실형정과 구속됐던 정과가 하나 있는데 예. 그분에 관련해서는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 적극적으로 전달하다 생긴 그런 문제점들이죠. 네. 예,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젊은 시절에 실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착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하면 이걸로 기억해 주세요. 희망하는 키워드 한 가지 꼽으신다면? 역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사이다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 그 부패 반칙 특권을 청산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해왔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이다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구호인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또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꼭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 이재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또 앞에서 드린 걸 똑같이 드려야 돼서 제가 드립니다만 네.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결과가 어제 유출이 돼가지고요. 첫날 결과가. 이거에 대한 네. 입장은 이재명 캠프 입장은 뭔가요? 이건 누군가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선거의 공정성을 갖다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또 어떻게 흔쾌히 또 결과에 승부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동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라든가 안희정 후보 쪽의 의견들은 거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냥 당에서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갔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에서 그렇게 일부 선거 결과가 유출돼 갖고 그거 갖고 대선을 형성한다면 누가 다른 후보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왜? 근데 일부러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출된 거다라는 게 아까 문재인 후보 캠프 얘기. 네, 저는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긴 불가능하고 이건 조직적으로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결과를 가서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어제 보면은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한참 뒤에 왔어요. 이게 선관위 규정에 어긋난다.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갖고 의원들 간에 위원장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 수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정식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리인은 총괄선대본부장 정성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송 후보 캠프로 가죠.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짧은 인터뷰다 보니까 후보 말고 대리인들이 나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송 후보 캠프에서는 후보 본인이 직접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예, 일부러 말릴 필요는 없죠. 모시겠습니다. 최송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 바쁘세요? 네, 광주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짧은 인터뷰여서 바쁘실까봐 대리인들 나오셔도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직접 나오셨어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직접 나오셨어도 저희가 불편한 질문을 빠뜨리고 갈 수는 없고. 네, 물론입니다. 우선 내 공약 중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달라. 한 가지. 네, 우선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말 재앙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치분권이 돼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제 고향 광주나 호남만 보더라도 저출산 노령화 문제로 20년 이후면 이 지도상에서 소멸될 위기가 있는 만큼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주권의 자치분권 개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성 후보를 향한 문제적 키워드 첫 번째로 꼽힌 게 뭔고 하니 호위무사, 이중대 이런 단어가 꼽혔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경선 토론 과정에서 유독 문재인 후보한테만 좀 약하더라. 이거 이중대 아니냐 이런 지적 좀 나왔지요. 네네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6차례 TV 토론에서 시정일관 인터넷 검색 네이버 다음 종합 실시간 검색 1위입니다. 국민들이 TV 토론 보면서 최성만이 진정으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특정인을 옹호하면 그런 평가가 이어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후보 측에 제가 요청한 부분은 삼성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는 이유에 최종 판결문이 나왔는데 네. 그걸 국민 앞에 공개하자. 다 동의하셨어요. 또 어느 후보는 전과 사범이라고 자신 있게 페북에 띄웠어요. 네. 그럼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려면 그런 청렴성과 도덕성을 당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동의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자기들은 정작 문제제기도 못해요. 프레임을 가둬놓고 문제제기를 하다가. 예. 그렇게 되니까 2위, 3위가 1위를 공격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청렴성과 도덕성 문제제기를 하니까 뭔가 프레임으로 가둬야 될 거 아닙니까? 1위 후보하고 뭔가 연결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친노, 친문, 언저리에 가본 적 없고 그분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거나 했던 적 없고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지금의 2, 3위 후보들이 과거에 친노, 친문 빨면서 장사했지 그걸 저한테 씌우는 건 너무 비겁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광주 경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이 최종 판결문을 포함해서 그동안 국민과 당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 꼭 공개하지 않으면 제가 광주 호남 경선 TV 토론에서 폭탄 발언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폭탄 발언이요? 그건 그분들 발표하는 거 보고 그게 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강도 높게 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지금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캠프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다른 캠프에서. 네, 꼭 전달돼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국민과 당에 약속한 것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죠. 문제적 키워드 두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최성 후보 진짜 대통령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출마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조금 제가 드리면서도 아프긴 합니다만 답변 주시죠. 아니에요. 들었던 이야기예요. 성남시장 따라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지사 노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물론이죠. 제가 청와대에 있었고 국회의원 했고 재선 시장입니다. 경기도지사 나오려면 그냥 3선 했다가 도전하면 되지 뭐하게 대통령 경선까지 나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촛불민심 대변하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하면 좋겠는데 괜한 친노, 친문 이런 프레임이나 깔고 자기들의 대권력 때문에 개헌 논란이나 하고 아무런 정책적 비전도 없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 세월호와 같은 대한민국 호가 또다시 침몰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경험이나 비전을 표현하자고자 했고 그게 바로 지난 6차례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최성이야말로 진정한 생수고 진정 민심을 대변한다. 이런 게 바로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지지율 높은 걸로 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안 높았습니까? 누가 적임이고 누가 청렴하고 누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느냐는 걸 평가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간곡한 부탁을 지금 하셨어요. 마지막 키워드 가죠. 최성 하면은 여러분 이 키워드로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희망 키워드 짧게 한마디. 네. 이번에 토론회 하면서 인터넷에서 핵 사이다 이야기하고 숨은 진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핵 사이다 되고 싶지 않고요. 그러세요? 금방 거품 빠지면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핵 사이다보다는 저는 생수가 되고 싶습니다. 생수. 청와대, 국회, 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제가 정말 위기에 세월호와 같은 대한민국 호 구조하고 정말 국민들께 신뢰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자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생수 같은 대통령. 생수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달라 하셨는데 짧게 30초만 이것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 민주당 경선 투표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 어제의 결과가 유출돼서 돌아다니는 거 지금 각 캠프가 다 입장 주셨거든요. 최성 후보는 어떠십니까? 한심한 사태라고 보고요. 이런 사태는 예고됐다고 봅니다. 예비 경선 등록했을 때도 2달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토론은커녕 안 했던 당 지도부 제가 계속 질타했고 지금 진행되는 토론 과정이나 경선 관리들 보면 당이 이런 식으로 위기 관리를 하고 경선 관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당 지도부 반성하고 남은 일정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의 허술함 지금 질책을 하셨어요. 하여튼 아까 전에 폭탄 발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가 나올지 상당히 좀 이 기대도 되고 저는 6차례 걱정도 되고. 누누이 새 후보에게 여러 가지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정책적 비전에 대해서 당과 국민 앞에 약속을 했고 또 그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밝혔고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약속 지키시라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광주 경선에서조차 약속을 안 하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발표하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성 후보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경선 후보 4명의 대리인과 후보 다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안정된 거죠. 오히려 안정된. 후보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예. 우리 옆에 주변에 사람들 누가 몇백 명 있다, 어떤 사람이 1000명 있다 이렇게 세력화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불안한 게 예. 후보 자신보다도 후보에는 많은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본인보다는 그 측근의 그 비선 실세들, 그 호가호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더 악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일관되고 한 가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또 견제해 왔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안정감. 하나를 쭉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안정감 있다. 네네. 근데 한쪽 진영의 국민들은 굉장히 열광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불편해한다면 결국은 반쪽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어떤가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주장하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부패를 척결하겠다. 특권을 갖다 폐지하겠다. 예.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는 재벌체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체제에 빠져있는 분들, 그런 체제에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분들이 좀. 예, 정당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경선이 시작된 거, 정말 본선을 방불케 하는 열기가 타오르는 곳이죠.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 대리인들을 모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요. 예, 더 가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조금 멈춰야 되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좀 근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라도 4분을 다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드렸어요.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논란이라는데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정성호 총괄선대본부장, 이분은 이재명 캠프의 대리인이십니다. 만나보죠. 정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좀 편하게 갑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꼭 기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고르신다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약 얘기하는 게 후보도 아니고 대리인 공약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는 생각 좀 들고요. 어쨌든 이게 후보가 직접 설명해야 되는데, 예. 일단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일단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요? 네, 기본소득제.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한 100만 원의 계층을 좀 나눠갖고, 예. 주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현재 가장 큰 앞으로 올 과제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인데, 예.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시 발생하게 될 대량 실업이라든가 또는 또 새로운 일자리 이런 문제에 관련해갖고서 예. 취약계층에다가 지원하겠다는 굉장히 시대적인 고민을 갖다가 담은 그런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제 네. 첫 번째 공약. 이재명 후보를 향한 문제적 키워드로 가보죠. 첫 번째가 불안함. 불안하다. 이게 꼽혔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고 시원한 정책 노선은 상당히 돋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감으로서의 그 안정감은 좀 의문시 되는 거 아니냐. 조금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기 때문에 예. 선명하고 일관성 있고 한 그런 노선과 철학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허. 오히려 그 후보가 자기 신념이나 철학 또는 가치관이 없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말이 바꾸고 이런 사람보다는 불안해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우리 사회에 골마 있는 부분들 붕괴된 시스템을 갖다 회복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취자들이 뽑은 문제적 키워드는 음주운전 전과예요. 이른바 사생활 논란. 특히 네. 폭력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저희한테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폭력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의 전과치고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최근에 일어난 전과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젊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일어난 거죠? 네, 한 20년 이상 됐죠.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과거에 젊었을 때 본인의 그 과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예.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뭐 동종의 정과가 반복된 건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폭력이라든가 사생활 관련 폭력 관련해서는 뭐 그 개인 비리라든가 또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면서 생긴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뭐 실형정과 구속됐던 정과가 하나 있는데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 적극적으로 전달하다 생긴 그런 문제점들이죠. 네. 예,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젊은 시절의 실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착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하면 이걸로 기억해 주세요. 희망하는 키워드 한 가지 꼽으신다면? 역시 뭐 우리 시민들이 이제 사이다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 그 부패 반칙 특권을 청산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해왔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이다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후보의 구호인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또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꼭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 이재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또 앞에서 드린 걸 똑같이 드려야 돼서 제가 드립니다만 네.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결과가 어제